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행 규칙 2부 뒷줄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행 규칙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 그러니까 철도 차량 운전 규칙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철도왕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도 가벼운 명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의 명언입니다. Do what you have to do what you want to do.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을 해라. 왜? 왜 해야 하는 걸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걸 해야 하는 이유는 want to do.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종 면허 보면 안전법도 있고 전기동차 기능도 있고 비상시 조치 이 모든 5과목들 안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공부에서도 내가 4장, 7장이나 뭐 3장 이런 별표를 뭐 하고 있나 왜 하고 있어 내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덴zel 워싱턴처럼 우리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래야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발판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에너지를 갖고 철도왕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왕 이제 2장으로 철도 촬영 규칙 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하긴 쉽죠, 여러분. 왜냐면은 별표 같은 게 없으니까. 저 이거를 예전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전 자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거는 입사시험. 결국 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밥을 먹여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래서 입사시험 중요하다. 그래서 입교를 한 번에 붙어야 되고 그러려면 철도왕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자책 2만 원 그리고 인강 지금 6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무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잡다 한 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운전 철도 신호와의 운전 관계 신호전호 표지 그때 앞에서 했었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정거장 안박 달리하면은 안박으로 운영하고 경계점이랑 표시 방식 지정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1장 들으신 분은 제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그 운전실 위치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 자, 열차의 운전 위치, 그 다음에 동력차 연결 위치 나왔는데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운전 방향입니다. 뒤에도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세 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 표로 만들어서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인강도 만들 건데 자, 상행선, 하행선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서울로 가면 상행, 서울에서 나오면 하행 해가지고 미리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때도 반대로도 운영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이죠. 자, 공구제. 이건 내가 무조건 나온다 했지 거의. 공구제. 앞에 한번 볼게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운전 위치 공구제 있죠? 공구제 같은 경우에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선 있었죠? 측선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판과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2판 없죠? 근데 여기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 운전 위치.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보시면 여기서도 시험이 있죠. 2판은 여기서만 있는 겁니다. 운전 방향. 그러니까 2판 제가 앞에 1장에서 설명드렸거든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선과 그냥 이제 2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측선에서 하는. 그래서 본선 운행하다가 정거장 도착했으면 열차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는 곳을 2판이라 한다. 그때는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 실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고 일로 갔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갔다 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행할 경우에도 거꾸로 갈 수 있겠죠. 상위 뒤로 가는 거니까 열차가. 그 다음에 양방향 신호 설비. 이거를 양방향 신호 설비. 이거는 뭐 이렇게 썰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앞에서도 신호가 보고 뒤에서도 신호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철도사고 운행 장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 보시면 운영자와 상호 협의된 방향. 이럴 때 이제 운전 명령을 받거든요. 관대사가 운전 명령 번호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협의. 정거장 내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 몇 개 나왔던 게 사전에 특정한 구간. 이게 좀 비싸죠. 그 다음에 여기 고장이 있는 경우.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거의 비슷하고 맨 앞에서 전후하는 경우 이거는 얘만 있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운행장의 양방향 시도 설비, 태행 얘네들은 이판, 얘네들은 운전 방향 얘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협의된 경우에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 외 본선의 운전. 본선이라는 게 그냥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궁금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장에 저희 철도 준사고 있죠. 그 다음에 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고는 교호 안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준사고 같은 경우에 한 8개 있고 이거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운행장애 236이라고 했죠. 네.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명문대 나왔거든요, 서울. 근데 이렇게 연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커트 80점인데 입교 집 근처에 있는 좋은 입교 가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튼 차량은 열차로 하지 않으면 본선 운전하지 못한다. 이게 처음 들어보면 이제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일장 용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승객이 타요. 이때 열차 번호를 부여받아요. 번호. 그래서 3912번, 뭐 5721번, 아니면 뭐 7721번 이런 번호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번호를 받은 열차라는 게 번호를 받은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받아야 하고 이판 작업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는다. 차 돌릴 때는 무슨 번호를 받아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매우 자주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지금 아마 다 틀리실 거예요. 자, 경사도가 1000분의 20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할 때는 이제 정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다 틀립니다. 1000분의 30 이상. 초과 아니고요.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 2장이었나? 과징금 30억 미만이잖아. 30억 미만. 근데 뭐 이하로 내고 이런다고 이러면 다 틀려. 2장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책 끼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사 안정이래요, 여러분. 경사 안정. 경사 안정. 1000분의 30 경사 진입 전에는 정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차가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 재미로 공부하시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실무 얘기해드리자면 옛날에 아마 청량리였나? 이제 1호선 그 잠깐 신호가 정지가 떴어요. 빨간색. 근데 이제 그때 잠깐 차가 섰는데 차장이 이게 정차한 줄 알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성격이 내려가거나 했으면은 차장 바로 감옥 갑니다. 근데 아무튼 1000분의 30 급경사 전에는 정차해서는 안 된다. 정지신호 현시 됐을 때는 서야지. 사고 났을 때 서야지. 부득이 정차 서야지. 경사 안정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뭐 시각 운영자가 출발동 뭐 이런 거가 나오진 않죠. 그래가지고 뭐 시각표 보고 해라. 시각표라고 나오거든요. 다 몇 분 몇 분 몇 분.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면 네, 뭐 땡땡역행 뭐 1분 후 도착 이게 다 시각표에 기반해서 한 거고 운전 정리 이것도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종등목연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제 종류, 등급, 목적지, 연결성. 그래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해라. 관대실 나중에 도시철도 그 과목에 나오는데 걔네들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뭐 개발원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데도 한번 가봐요. 관대실. 아무튼 근데 이제 열차에 종류가 있어요. 등급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 차가 되게 잘 느리게 가고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타는 그게 등급이 낮아서 그래요. KTX가 무조건 1번입니다. KTX가. 당연하지. 야, 지하철 간다고 KTX가 쓰면 그게 KTX가 아니죠, 여러분. 상식, 정등목연 외웁시다. 그 다음에 사고 방지. 아니, 줄임말 꼈는지 확인해야지. 그래, 잘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퇴행. 이것도 그 위에 있는 거랑 엄청 헷갈린다. 공구제. 또 나왔어. 공구제는 무조건 있다고. 공구제 무조건 있다. 책선 있어요? 책선 없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겁니다. 보조기관차. 보조기관차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보조기관차. 여기. 두 개만 있네. 동력차랑,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동력차랑 여기. 퇴행운전. 그래서 저는, 어, 동력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운, 위, 퇴. 해가지고, 이걸 앞글자 먼저 따서, 이걸 그냥 표로, 그냥 대충 이미지로 그냥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점을 받았는데, 자랑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고도 무조건 있지. 그 다음에 고장, 사고 고장. 일단, 퇴행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 퇴행이 되는 경우. 아, 설명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분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명문대 나왔는데, 저는 저의 뭐, 잡법 같은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7조 열차의 재난 방지인데, 철도 운행자, 폭풍 후.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철도 운영자, 이런 거 말고, 그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통령령, 이 두 개 차이 뭔 말인지 아시죠? 저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그 안전법에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이런 건 자주 나오지 않고요. 이것도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옆에 책을 끼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여기서는 자주 나온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많은 기출문제들을 이제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다. 아무튼 뭐 멈춰야겠지. 상식. 근데 뭐 외우려면 외워두세요, 한번. 근데 이것보다 사실 전 이게 100% 나온다. 개중요. 열차 동시 진출입 금지. 이게 뭔 내용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진출. 정거장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역으로 할까요? 고속터미널역으로 할까요? 여기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고속터미널역으로 하면 이제 여기 지하철 이렇게 상하선이 있죠. 상선이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 하선이 이제 서울 밖으로 나가는 방향.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정거장에 둘 이상의 한 열차가 들어갔어 여기. 근데 또 한 열차를 여기 받으면 박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 진출입하지 말라는 건데 이땐 된다 이거야. 근데 시험에 어느 게 많이 나오냐? 색깔 다르게 갑니다. 잘 보세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출발 신호기에서 200m, 동차 전동차의 경우에는 150m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경우. 근데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진입한 열차가 100m 이상의 여유거리.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 두 개가 섞어서 나와. 그래서 100% 섞어서 나와. 근데 꼭 시험 문제에 그 뭐지? 동차 전동차의 경우 150m 이랬다고 해서 숫자 나왔다 이거다 하고 고르면 안 되는 거 알죠? 동일 방향은 100m, 다른 방향은 150m. 근데 일단은 봐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산으로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라고 쳐봐요. 한 열차가 정거장에 들어간 거야. 한 열차가 칙칙폭폭 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지금 한 열차가 더 들어오면은 얘는 이 앞에 보면 설 수 있잖아. 그래서 100m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 지금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어 차가. 칙칙폭폭. 이거는 속도가 두 배잖아. 그죠? 속도가 두 배니까 속도 S 스피드 해가지고 S를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0m. 전동차의 경우는 150m, 다른 경우 200m.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 출발 신호기입니다, 여러분. 장내 신호기 아니에요. 장내 아니고. 저는 코레일이랑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를 다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출발 신호기, 장내 신호기를 몰라. 그 기관사들도 몰라, 사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저는 코레일, 얘가 운전 제대로 하거든요. 운전 제대로 해요, 코레일이. 근데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제 그 정거장에서 이제 나갈 때 정거장에서 나가는 신호기가 출발 신호기입니다.
근데 정거장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장내 신호기예요, 장내.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빨간색 들어왔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색으로 중간에 적혀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통신호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도 신호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중간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장내 신호기에는 안에 차가 있다. 그래서 출발 신호기 200m, 동의방향 100m. 이해하셨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두 개를 받아도 된다. 안전하니까. 자, 2번 볼까요? 서행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정거장에 이미 차가 있어. 근데 여기 사람이 막 한 여러 명 붙어가지고 아 천천히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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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뒤에 전호하면서. 그러면 붙일 수 있겠지 차를. 그래서 서행으로 할 때는 된다. 혹은 단행 기관차 운행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혹은 안전 측선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정거장에 이렇게 뭐 안전 측선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얘 여기로 가려고 할 때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단행 기관차. 저는 이거는 저도 많은 철도밥을 먹었지만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러분? 자, 자료와 함께하는 철도왕. 열차 한 종류인데 한 량으로 만든 거. 일본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그냥 이해고. 자, 이제 여러분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동시 진출입 금지, 안전측선, 서행, 단행 기관차, 그리고 출발 신호 200m, 100m. 오케이?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정지. 급히 정지 신호 할 때는 정지 신호 이거 상시. 아 그러면 정지 신호 나와 있는데 운행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시 사용 중지, 일시 사용 중지. 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구원 열차 후 이동 금지. 이런 거 모른다고 사람들이. 봐봐. 구원 열차. 아, 이건 말 그대로 차가 가다가 이제 섰어요. 고장 났어. 고장 브레이크 이제 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차가 구원 열차가 이제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원래 보통 열량이잖아요. 20량이 한 량처럼 한 열차로 가는 거야. 한 열차로. 20개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비용 구원 열차. 그래가지고 구원을 얘가 요청을 했어. 노란색이 구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구원 열차를 요청했는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근데 부르고 가면 안 되겠지. 누가 아니 지금 레카 부른 거잖아요. 사이버 레카가 아니지. 그건 안 좋은 거잖아. 레카를 불렀어. 근데 지금 가면 안 되겠지. 근데 이땐 가야 된다고. 사고 등이 확대된 염력. 이거 실무인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서울교통공사에 차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말고요. 서울교통에서 불이 났는데 기관사가 확인을 했는데 꺼진 줄 안 거야. 아 근데 뒤를 안 갔어. 뒤를 안 갔는데 영무원이 그때 나왔나 했는데 꺼진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불이 난 거야. 연기가 부르르르 나고. 그래서 열차를 저기 측선에다가 박아두고 이제 본선에는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측선에다 박아둔 다음에 차가 완전 전소됐던 사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 확대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원하고 가야겠지. 지금 불 나고 있는데 혹은 뭐 응급 작업. 근데 그럴 때는 이동 사유 통보. 지금 불 나고 있어요. 얘기해 준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쉽잖아. 쉬면 나오겠어요, 여러분? 80점인데 커트.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운전. 아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인데 근데 시험에 가끔 나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량이랑 터널의 경우에는 여러분 불 나고 있어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교량이나 터널 이런 데는 저기 레카 불러 나오잖아. 뭐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라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다 들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그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인운전. 자, 무인운전은 그냥 한 번쯤 지나가면 되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고요. 그냥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런 게 그냥 나와요. 한 문장에. 이런 정거장 등의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거나 순회하도록 할 것. 근데 이거를 보기로 하나 있으면 뭔가 아닌 것 같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마 입교장 시험장 가시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어색해 보이는 경험 무조건 하실 겁니다. 제 제자분들 중에서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제 제자분들이시잖아요. 제자분들 중에서는 절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아무튼 4번 읽어보시고 3번은 그러니까 무인 열차가 휙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후속 열차, 뒤따라오는 열차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뒤로 가야겠지. 그 다음에 수동으로 정지선 이동시키고 정거장 재출발. 그 다음에 관제 업무 종사자는 실시간 감시할 것, 관제사가.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계속 쭉쭉 갈 거고요. 그
그 다음에는 특수 목적 열차, 뭐 오트레인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연전 속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온 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입교 기간이 한 10개 되잖아요. 나오겠지, 이게. 그냥 전차 선로 상태, 차량 성능, 운전 방법, 신호 조건. 운전 방법도 이제 ATS, ATC, ATP. 철도가 뭔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쉬운 직장. 여러분들이 근데 듣는 분들이 왜 기관사가 되려는지는 전 잘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기관사가 됐던 이유는 이 일이 개편해서 그랬거든요. 개편해서. 뭔가 저는 막 KTX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래서 코레일을 떠나던 거고 코레일은 KTX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 방법 중에 이제 쉬운 방법들이 있다. ATS 이런 건 운전이 어렵고 근데 아무튼 그 고인물 시장이네요. 확실히 이런 용어들이 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보기 하나로 나올 수 있겠죠. 철로의 굴곡. 이게 나중에 운전 이론에 가면 나오거든요. 어, 1, 2, 3, 4. 너무 사담이 긴가? 철도 안전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면허 필기. 나중에 이제 입교 시험 통과한 다음에 끝까지 하실 분들은 그 다음에 전기동차 구조 막히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시스템 그 다음에 비상시 조치 그 다음에 운전 이론인데 운전 이론의 이 굴곡에 따른 제한 속도를 배우거든요. 그거를 이제 R이라고 하는데 근데 코레일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사람들 항상 이걸 R라고 읽어요. R. 제가 미국에 좀 살다 왔거든요. 뭐야 이게 R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고 그래서 제한 속도 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근데 이 운전 방법에 대한 속도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이제 이해를 하자. 첫 번째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해를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R라고 했잖아요. R에 따른 제한 속도가 80km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뭐 40km로 갈 수도 있고. 보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시험에 나오니까. 첫 번째 서행 신호야. 지금 내가 뭐 그린지 아세요? 이거 서행 예고 표지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0km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40km. 따로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추진운전. 뒤에서 이렇게 밑에. 제가 얘기했었죠. 철도 차량 운전규칙 한 1, 2장쯤에 추진운전 하는 경우 얘기해드렸습니다. 청갈 제어법에 따라서 맨 앞에서 제하는 경우, 제외. 포함하는 경우라고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차가 뒤로 가는 경우에. 뒤로 가는데 시속 80으로 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대항이에요, 대항. 그러니까 선로전환기. 난 이 강의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 선로전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세정되지 않은 선로전환기. 그러니까 세정이라는 게 이제 딱 이렇게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거. 근데 이 돌아간 건데 대항이 뭐냐면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정방향. 배향. 반대말이 배향입니다. 뒤로 간 거. 배향. 그래서 세정되지 않은 걸 따라갈 때는 여기가 너무 세게 가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이거를 째고 갔다 그래요. 현실 그 실무에서는 째고 갔다. 많이 째요. 엄청 많이 째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대항으로 갈 때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리고 2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령법은 이제 막 진짜 옛날 한 1950년대쯤에 이제 앞에 차 있어. 근데 그때는 뭐 모르지. 궤도회로란 게 없으니까. 궤도회로에 대해서도 좀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궤도회로가 없으니까 앞에 차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관사 물어봐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전령자, 얘가 전령자인데 사람 있어요? 이러면은 뭐 천천히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천천히 가고 수신호 천천히 가고 이 사람이 막 뭘 흔들어 깃발을 그러면 천천히 가고 지령운전은 지금 2020년쯤 이제 관제사가 지령을 합니다. 운전명령번호 땡땡번으로 땡땡 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 지령운전.
다음에 무인운전. 저 좀 강의 잘하는 것 같아요. 사담 해야 되나? 사담. 놀면서 하는 건데 사담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철도 인강을 저도 예전에 돈 내고 많이 들었어요. 돈 내고. 그때는 근데 12만 원에 팔던데. 근데 아무튼 근데 구려. 돈을 떠나서 개구려. 그리고 지금 심지어 그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 세간의 이슈를 받으시고 있죠. 세간의 뉴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근데 위계적이거나 허세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허세 싫어. 저는 첫 번째로는 책임감을 다할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딴 거 사실 몰라도 돼. 현업에서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여러분 시험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한번 광고를 해봤습니다. 차량 정지. 정지됐을 경우에 넘어서 가면 안 되는데 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 수신호에 따라서 정지 신호 있거나 신호기 고장으로 불가능한 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가 80으로 가고 있어. 판 올라가 있고요. 80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초록불이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어.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신호 현시 중이라도 제한에 따라서 제가 그냥 다 하는 말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입장이니까 암기를 해라. 그 다음에 지정속도 이하 다 한번 보시고요. 보세요. 뭐 제가 할 게 있나요? 해제 신호 했는데 근데 이건 하나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아까 그랬죠. 서행 예고. 여기 흑색 삼각형. 이게 서행 예고예요. 여기 40km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서행 신호 그리고 서행 해제 신호입니다. 서행 신호, 서행 해제 신호. 지워버렸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행 해제 1번, 서행 신호 2번, 서행 해제 신호 3번 이렇게 3개가 무조건 붙어 있어요. 그랬던 거 있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판. 자, 1판은 제가 그때 1, 2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현업에서 또 몰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밖에 몰라. 근데 이게 자뻑이 아니라 나밖에 몰라 진짜. 왜냐면은 그래요. 아무튼 2판이 2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 하나는 그때 얘기했던 대로 열차를 떼고 붙이는 게 2판. 두 번째는 이렇게 돌아서 운전하는 걸 2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판이야. 떼고 붙이는 거. 자, 떼고 붙이는 거 지방에서 KTX 타시보신 분들 알아요. 뭐 중간 거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앞에 떼버려. 덜컹 하면서 그러면은 갑자기 열차 분리돼서 이 한 열차는 저기 창원으로 가고 한 열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2판 속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근데 2판을 이제 사무직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졸라 위험해. 졸라 위험. 졸라 위험해. 진짜 많이 죽어. 아무튼 뭐 애도를 표합니다, 분들. 기관사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 이런 거 얘기하면 내 인강 듣다 던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신도림역에서 한 1990년대 뭐 기관사분 한 분 돌아가신 적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안 죽습니다. 거의 안 죽습니다. 애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근데 요새 안전해서 거의 안 죽어요. 근데 이 판 진짜 위험. 특히 자꾸 사담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돌방이판이라고 있어요. 돌방이판. 이런 게 근데 나밖에 못하는 얘기야 다. 그게 뭐냐면 속도가 생명이라 했죠. 속도.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여기 대구행 가려고 사람들 차 있는데 이거 빨리 떼야지. 오래 떼면 바로 민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돌방이판이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 위험합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2판. 근데 이제 2판 계획서를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좀 보고 가시고. 줘야겠지. 2판 기관사 줘야 되고 운전지금 담당자 이 사람이 그 관제사랑 비슷한 사람이잖아. 주고 작업자도 줘야지. 근데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앞글자를 안 땄어요. 그냥 외웠어 나는. 그냥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2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작업자별 역할, 그 다음에 전호, 이 사람이 전호를 할 텐데 전호 방식, 그 다음에 무선 채널 1번입니다. 무선 채널. 이거는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대상 차량 어떤 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 이런 거에 100% 시험이 나옵니다. 나와. 아끌 때 따실 분들은 따오시고 저는 안 땄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 다음에 입반 작업자가 입반하는 경우에는 자 이동한 때 이게 18년에 나왔죠. 많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돌방이판이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떼는 거야. 돌방이판이. 그래서 다른 열차 지정 주지 말고 위험을 적재하지 말 것. 근데 이런 얘기는 나밖에 못한다. 그리고 선로 전환기 세정. 그 여러분들 코레일 서교공 가산점 무조건 따야 되는데 코레일 중에 철도산업 운송산업기사라고 있어요. 운송산업기사. 거기서 이제 선로 전환기 세정하는 걸 배우는데 세정이라는 게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그래가지고 이제 연동하여 세정해야 된다.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야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좋겠지.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선로 전환기 그렸어요. 그렸는데 지금 뭐 사람이 가가지고 이 선로 전환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걸 빨대 같은 걸 꼽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된단 말이야 수동으로. 2025년인데 이렇게 안 하지. 그냥 그 관제에서 등 따신 곳에서 이제 LDL이었나? 모니터 디스플레이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진로를 내줍니다. 진로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세정 안 됐어. 이게 안 되면 고장 나. 고장도 나지. 그때 턱레일 써야 됩니다. 턱레일. 꼭 봐야 되나? 선로에 혀가 있다. 턱레일. 어, 지금 보시면 여기 턱레일이라고 있죠. 이거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거 보이죠? 이거? 이게 선로 전환기 수동이에요. 여기다 빨대를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돌리면 얘가 쪼로로로 하고 이거를 부수면 뭐라고 한다? 이거 실무 짠다. 이걸 짠다. 그러면 뒤지게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상식이지. 그 다음에 보시고 이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보시고 왜냐면 그러니까 정거장을 출발했어.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장내 신호기 안쪽이라고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열차가 지금 출발했는데 그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기의 바깥쪽 이 출발할 땐 출발 신호기고 장내 신호기는 그러니까 장내 신호기가 근데 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거장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제가 보기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차 출발한 다음에 입항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해하셨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내 신호기 입항하지 마라. 근데 장내 바깥쪽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3강을 만드시는 철도왕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이거 그냥 사담인데 첫 번째로는 안전법 9강 1강부터 9강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마워요 진짜 감사하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음 그래서 수고 많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수고 많았다.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무조건 이룰 겁니다. 응원하겠고 많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컨텐츠 있는데 유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고마워요. 감사하고. 근데 뭔가 저가 진짜 힘 받을 때는 좀 인강이 도움이 됐다만 들으면은 뭔가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인강 듣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그 돈을 벌어봤자 사실 그렇게 많이 벌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담을 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행 규칙 2부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행 규칙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 만점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공부하기는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별표 같은 것도 없고 여러분 철도 안전법에서
교수 책임 교수, 그다음에 340시간, 440시간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진짜 엄청 어려운데. 그 애초에 저는 열심히 안 하고 시험 보는 걸 추구하는 성격이라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데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거를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성격상 결과만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혹시 결과를 조금 더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시니까 저한테 기출 복귀 요청하시고 나중에 꼭 시험 보신 다음에 꼭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그 제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무조건 만점을 받고 한 번에 붙을 수 있겠죠. 뭘 준비하시든지. 이제 1번부터 잡담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멈추고 풀어보시고 꼭 공부하고 오시고 다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들. 정답은 30이죠. 이게 원래는 CD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CD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자주 나와요. 발생한 경우, 발생 오류가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거를 풀어서 놔도 어떻게 보여도 답이 아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1000분의 30 이상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문제 멈추고 풀어보시고 정답은 D인데 이것도 이런 한 글자 바꾸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운위라고 했죠. 동력차 위치, 운전실 위치, 그 다음에 그, 운전실, 그 다음에 운전실 위치, 그 다음에 퇴행할 수 있는 경우, 반대선로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 퇴행, 위반. 자, 그 다음에 3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제 D죠. 제가 동문위 그거 앞글자 따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외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중에 이런 게 되게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힘든 거예요.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구제는 거의 다 나오고 보조기관차는 동에서 나오죠. 고장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없습니다. 퇴행은. 근데 꼭 시험이 다른 데 있었어요. 저희 집 운에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 컴맹이어가지고. 다음 문제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150m인데 이거는 개념을 일단 설명드렸고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온 거는 빡치기라고 하는데 빡치기의 위험이 있다. 이게 은어거든요. 철도는 은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150m라고 그랬죠. 근데 뒷방향 같은 방향일 때 100m. 자, 그 다음 문제 5번도 이 5번 같은 거는 진짜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이 C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에서만 보면 뭔가 뻔한 얘기 같잖아요. 뻔한 얘기. 근데 이 뻔한 얘기가 시험에 나온다. 근데 뻔한 얘기가 시험에 나올 때 되게 어렵다. 입교 시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입교 시험은 첫 번째는 별표 때문에 안전법에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는 뻔한 것들 물어보는 게 은근 힘들다. 근데 뻔한 것들 물어보는 거 어떻게 대비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제한 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배양이죠. 배양과 배양 개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판 작업 계획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멈추고 풀어보시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어도 정답은 1번이고요. 대상 차량도 열차와 차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열차는 본선에서 운행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받은 거. 자, 8, 9번 OX 한번 풀어보세요. 세정되지 아니한 선로 전환기를 배향으로 통과할 때는 홍리를 사용해야 한다. 9번은 출발할 때는 장내 신호기 안쪽에 걸친 입판을 할 수 없다. 둘 다 정답이 틀리고요. 배향으로 통과할 때, 그리고 바깥쪽으로 통과할 때죠. 개념, 실제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개념에서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 많이 찍어드렸어요. 항상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다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3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